이번에 풀었던 실전 모의평가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만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좀 놀라웠던 거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의외로 어, 전통적으로 어려웠다는 문제인 그런 빈칸 추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20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이 문제가 자그마치 52.4%가 틀린 문제였어요. 어떤 보기를 골랐나 봤더니 학생들이 많이 골랐던 보기가 정답은 4번인데 2번을 굉장히 많이 골랐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신뢰라는 말을 찾아낸 것 같긴 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trust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왜 답이 아닌지를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신뢰가 무엇에 대한 신뢰냐가 중요한 건데 2번 보기는 구성원들은 동료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조직이다. 그러면 뭐 회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업이나 회사 내에서 구성원들, 즉 회사 직원들은 그 직원들끼리 동료들끼리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은 조직에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즉 회사가 서로 그 조직 내에서 예를 들면 그 회사원들이 자기 기업을 믿고 우리 회사는 제대로 해줄 거야. 분명히 제대로 평가해 줄 거야. 라고 믿고 의지하고 일을 하려면 이 평가 요소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 라는 게 글의 핵심이에요. 자, 그거를 찾아봅시다. 지문에서 보면은, 자,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까지를 봤을 때 이 on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평가되고 있는 중인데 on 무엇을 근거하여 라는 거예요. 이 on에 대한 게 이 what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근거로 평가되고 있는가가 must be 반드시 clear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에 들어갔어요. 내일가 뭘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승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누가 봐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 즉 나는 승진이 안 됐고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승진이 됐으면 그래 누가 봐도 제가 더 잘했다. 누가 봐도 이게 분명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must be aware of it.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납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더 열심히 일했고 업무 성과도 더 좋았는데 나는 승진이 안 됐고 제가 됐어. 그러면은 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겠지. 제가 뭔가 뒤에 백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뭐 부장님한테 밉보였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혹시 나를 승진해서 배제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뒤에 그 반대가 나오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데 without knowing이에요. 즉 위에서는 알아야 된다는데 그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Without knowing what they are being assessed는 똑같은 말이 나오죠. 즉 자기가 뭘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를 모른다면 근데 모르는 채 평가된다면 이것은 결국 mistrust 불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당신의 그 조직을 어디로 보내요? Away from clarity 투명성, 명료함에서부터 away니까 멀리 떼어내게 된다. 그러니까 회사가 불투명해진다. 즉 우리 회사는 원래 뭐 회장님 조카가 승진하는 거고 부장님이 이뻐한 애가 승진하는 거고 이래. 불투명해.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회사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 안 되고 누군가가 예뻐하는 사람, 누군가의 백이 있는 사람 이 승진할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장의 결론이 나와요. To conduct 뭔가 수행하다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것이 필수적인 거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 Comes through clarity. 이건 분명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거에서 나온다. 평가라는 것은 당신이 보다 명확하게 보게 해주고 그것이 결국 당신의 조직이 to reach optimal success, 최적의 성공에 다다르게 해준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뭐에서 낚였냐면 이 중간에 이 부분에서 낚인 거예요. 중간 부분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볼까요?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신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업무 평가가 되고 그 안에서의 평가 요소가 명확하게 즉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만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생산성 있게 일을 해서 조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뒤에 있어요. 24번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대입학 문제 중에 제목 문제였죠. 24번 문제는 오답률로 치면 5위였어요. 다섯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였고 오답률은 33.3%였습니다.
제목 문제였는데, 자, 이 질문은 사실 요 부분만 따서 제목으로 써도 괜찮아요. The cycling as a life cycle craze. 이 craze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crazy라고 하면 우리가 미친 이렇게 얘기하죠. crazy가 소위 말해 열광할 때 이 광자가 이 광기, 미칠 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전거 타기라는 게 a life cycle craze. 요즘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굉장히 새로운 열광을 일으키다. 자, 근데 이 자전거가 좀 달라요. 옛날하고는. 왜? 옛날에는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였대요? 포버티예요. 가난이에요. 옛날에는 뭐 차를 타는 것보단 자전거 타는 게 가난했겠죠. 그쵸?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여기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심볼릭, 상징적인. 아래도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쭉 내려가면 여기 심볼릭 또 나오고, 그쵸? 시그널링, 신호를 보낸다. 비슷한 말이 나오죠? 자, 뭘 상징하는지 봅시다. 보니까 자전거가 어떤 걸 상징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비싼 자전거 얘기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요즘은 aspirational production, 이게 무슨 얘기야? 프로덕트. 사람들이 막 굉장히 열광하고 사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이 됐대요. 자전거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나오는데 identity construction, 이게 무슨 얘기예요? identity라는 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형성한다? 여기서 자전거가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impressing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준다. 거기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뭘?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거야. 뭘? 자전거를 굉장히 비싼 거에 샀다고 칩시다. 요즘 자전거 비싼 거는 1,0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말하자면은 레저잖아. 위에 나오지만 recreational이야. 그러니까 취미로 타는 자전거인데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타. 그러면은 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사람들에게 impressing 하는 거죠. 즉, 뒤에 나와 있는 이 well of가 뭐예요? 자신의 부. 다른 말로 wealth라는 말이죠. 그쵸? 이거. wealth는 스펠링이 wealth 이렇게 되죠. 자신의 부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난 취미생활도 1,000만 원짜리 자전거 타. 이렇게. 자, 그래서 요즘은 자전거 타기 자체가 뭐야? 새로운 이미지를 갖는 거죠. 아래 나와 있지만 city dweller, 도시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new status symbol, 뭔가 새로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자전거가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에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 새로운 의미로서 역할. 이게 이제 제목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2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9번 문제. 어법인데 대동사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29번 문제는 오답률이 4위였어요. 35.7%나 틀렸던 오답률 4위였습니다. 어법상 틀렸던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4번의 are, 비동사가 앞에 복수형 명사 주어가 friends, members 이렇게 있으니까 are이 들어갈 것 같죠? 근데 are이 들어가려면 앞에 어떤 동사랑 연결이 되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앞을 보세요. smart virtual assistance가 will know,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나와있죠, 그쵸? 근데 more,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근데 then, 비교 대상이 나왔어요. 그쵸? 누구보다? Then your closest friends and family members야.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또는 당신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러이러한 것보다. 그럼 뭐겠어요?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네 주변 친구들이 know about you를 말하겠죠? 네 주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smart virtual assistants, 즉 AI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것들. 이런 게 너에 대해서 더 잘할 거야. 우리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거에서 약간 그 알고리즘이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컨텐츠를 즐겨보는지 여러분 부모님보다 잘 알지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나와 있는 이 know라는 동사를 받아주려면 대동사 do를 썼어야 하는데, 그쵸? 그런데 are를 썼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였어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어휘 문제 봅시다. 30번 어휘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얘는 오답률 3위였습니다. 보니까 39.7%가 틀렸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본다면 이 옥신이라고 하는 식물 속에 들어있는 호르몬에 대한 얘기였어요. 식물이 성장한다는 것은 is controlled, 통제가 됩니다. by, 무엇에 의해서냐면 a group of hormones, 일종의 이 호르몬인데 옥신이라고 불려지는 호르몬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옥신이라는 게 식물의 성장에 연관되어 있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아래쪽에선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4번 쪽에 왜 틀렸느냐.
자, 그 위에 문장을 봤어야 돼요. 왜냐면 옥신이라는 게 어디 있대요? In the tips of roots예요. 이 뿌리 쪽에 있는 경우에는 뿌리 끝부분에 있는 옥신은 tend to limit, 이게 중요해요. 성장을 오히려 제한한대요. 결국 뭐야? 성장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뿌리가 horizontal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라고 칩시다. 이게 흙이에요. 흙인데 흙 속에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 거야, 뿌리가. 이게 가로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옥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옥신이라는 것은 accumulate, 축적이 되는데 on the lower side겠죠. 즉, 요 아래쪽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interfere with, 무엇을 방해해요? 이 성장을 방해하게 되겠죠. 왜냐면 위에 limit 한다 했으니까, 성장을 방해한다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발달을 방해한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맞죠. 그리고 원래 밑줄이 없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겠죠. 그쵸?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lower side는 지금 같은 쪽이야. 아래쪽에 호르몬이 쌓여서 아래쪽은 성장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그럼 아래쪽에 뿌리가 자라요? 지금 위에 나온 걸 보셔야지.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잠깐 바꿔볼게요. 위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성장을 방해한다는데 어떻게 grow faster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그쵸? 성장을 방해하니까 성장이 느려지겠죠. 그쵸? 그래서 faster를 반대인 slower로 고치는 게 맞다. 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의외로 빈칸 추론은 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빈칸 추론은 대부분 다 잘 맞춰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많이 틀렸던 문제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몇 번이냐면은 간접쓰기 쪽이 틀렸어요. 38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38번 문제가 오답률이 2위였어요. 이게 46%나 틀렸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봤는데 nevertheless의 의미를 몰랐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주어진 박스 안에 글을 먼저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 부사죠. 뒤를 보니까 언어라는 것은 enormously important,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대요. 결국 중요하다는 얘기죠. in human life,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contributes는 to랑 연결되죠. 어디 기여한다는데 우리의 능력인데 뭘 하는 능력이에요? to cooperate, 협동하는 능력에 기여한대요. 그런데 뭘 함에 있어서 협동하냐면 dealing with the world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 능력에 기여한다. 결국 이 문장을 보면 언어라는 거는 결국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하냐?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협력을 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세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어디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건 뭐야? nevertheless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에 언어가 중요하다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왜? 앞에 언어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중요해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 즉,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글은 앞에 나와 있는 게 먼저 화두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좀 볼까요? Should we use예요. 그래 놓고 나서 or를 했으니까 우리 이래야 될까? 아니면 저래야 될까예요. 우리가 use language, 우리가 언어를 to understand mind, 이 사람들의 생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생각해야 되는, 이용하는 걸까? 아니면 to understand language,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 마인드, 즉 인간의 생각,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세하냐라고 화두를 제시하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한동안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언어라는 것은 그저라는 말에서 벌써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걘 그저 이거 하나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엄청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쵸? 언어는 그저 엄청난 인간의 그 중요성을 가지는 정신적, 사고적 측면 중에 하나에 불과해라는 거니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countless species라는 거는 셀 수 없이 많은 이 동물들이 어쨌거나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데 뭘 해요? 중요한 거 without using language예요. 즉 얘네 언어 안 써도
알겠지만 여러분 동물들이 언어가 없잖아요. 그래도 잘 살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뭘 말하려는 거야?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4번 뒤에 가보면 이 말이 나와요. No 중요하죠? There's no reason. 이런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To assume that 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대요. 언어라는 것이 fundamental to mental operations. 인간의 사고나 정신적인 것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근본적이다라고 할 만한 이유는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 언어가 없어도 잘 사는 동물들을 봐. 언어가 그게 근본적이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 이래요. 근데 뒤를 보세요. 결국은 이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종이니까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여태 성공했잖아. 이거는 언어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언어가 아주 근본적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뒤엔 우리가 성공한 건 언어 덕분이다 라고 하면은 확실한 단절감이 느껴지시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위에 게 들어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언어가 근본적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 덕분에 성공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오답률 높았던 문제입니다. 옆에 39번 문제. 문장 삽입이 둘 다 오답률 높았는데 얘는 오답률 6이었고요. 24.6%. 주어진 문장을 볼까요? 문장을 보니까 if we could magically remove the glasses, 우리가 만약에 정말 마법처럼 이 유리잔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마 찾게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물의 bodies라는 거는 물의 개체 두 가지죠. 이것이 not Maxwell이에요.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된대요. 자, 이거는 상황을 처음부터 바로 예시를 줘요. 두 잔의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오렌지 주스를 섞어요. 하나는 레몬 주스를 섞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두 개의 물잔인데 different chemical makeup이죠. 두 개의 화학적 구조는 다르죠. 하나는 오렌지 주스, 하나는 레몬 주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뭔가 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2번 뒤로 볼까요? 자, 근데 여기다 열을 가해요. 그럼 여전히 두 개의 다른 물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화학적 구조물도 여전히 달라요. 하나는 오렌지, 하나는 레몬이니까. 근데 이제는 different temperatures, 온도도 달라. 그런데 뒤를 보세요. mix a little, 약간 섞인다? 아니, 온도도 다르고 구조도 다른데 갑자기 걔네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만나는 곳에서 약간 섞이려면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두 잔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유리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오렌지 넣고 여기는 레몬 넣었어. 근데 어떻게 두 개가 만나? 유리잔이 두 개인데 뭘 해야지 만나요? remove the glasses 해야 만나죠. 유리잔을 제거해야.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제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썼잖아. magically. 정말 마법처럼 유리잔을 제거한다면 그러면은 만나게 되겠죠. 유리잔이 쫑 사라지면 액체 대 액체가 섞이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얘네가 안 섞인다는 걸 발견하게 된대요. 왜? 뒤를 보니까 얘네 두 개가 만난 지점에서 약간 섞일 수도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리된 채 남아있어. 왜? 화학 구조 자체가 달라. 온도도 달라.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뒤에 보면 바닷물 얘기를 할 참이었던 거예요. In the ocean. 바다에서 우린 이렇게 물 자체가 온도도 다르고 소금이 들어있는 양도 달라. 그래서 걔네가 잘 섞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실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건 3번 자리에다 저 문장을 넣어야 했던 이유는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화학 구조도 다르고 온도도 다른 상황이고 실제로 봤을 때 1번, 2번은 끊어질 요소가 전혀 없어요. 단절감이 없습니다. 근데 3번 뒤에서 갑자기 두 개의 물이 만나는 자리라고 얘기하려면 만날 만한 상황 설정, 즉 remove the glasses라는 상황을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 볼게요. 40번 요약 문제였는데 얘는 오답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22.2%. 그래서 오답률로 친다면 얘가 7위였어요. 아이고 7위 오 22.2%. 그래도 5명 중에 1명 틀린 거니까 여기까지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래쪽 요약문을 먼저 볼게요. Journaling about daily activities인데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의 행동들에 대해서 journaling,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일기를 쓰건 수필을 쓰건. 근데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쓰냐면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기로 A 하다라고 믿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can make us feel. 우리가 뭐라고 느끼게 해주냐면 that our life is meaningful.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 라고 느끼게 해준대요. 근데 무엇을 함으로써냐면 우리의 경험을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란 얘기예요. 자, 그럼 아래쪽 단어 좀 구경해 봅시다. 형용사를 봤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걸 기반으로 일상을 기록한다. worthwhile, 가치 있는 이란 뜻이죠. objective, 객관적인. outdated이라면 구식 이런 얘기예요. 너무 옛날식의. demanding, 이거는 어려운, 힘든이라는 거예요. 자, 다 다르죠.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뒤에는 B는 겹치는 게 아니라 rethinking, 다시 재고해보다 이러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generalizing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describe는 묘사, 서사, 서술하는 거죠. 자, 그럼 근거를 찾아봅시다. 뭘 하는 건지. 실험을 해봤더니 대학에서 두 가지 팀으로 갈라서 다른 걸 시켰어요. 한 팀에다가는 제일 중요한 개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매일매일의 활동을 적어요 이렇게 썼어요. 나머지 한 팀은 뭐라고 쓰냐면은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써 이랬어요. 근데 실험 결과는 이거예요. 3주가 지났습니다.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had written about their values예요.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서 썼던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심지어 자신감도 더 충만했어요. 근데 누구보다냐면 비교 대상이 어디에 집중했던 애들? 오로지 좋은 일에만 집중했던 애들보다. 그럼 일단 어느 쪽에 기울었는지 나오네요. 가치. 그쵸? 아래쪽에 나오지만 positively, 긍정적으로 reframing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framing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이 틀을 짜본다는 건데 reframing 말 그대로 이미 지나갔던 나의 하루의 일상인데 지나갔던 그 daily activities를 나의 그 가치,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즉 내가 valuable하다고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구조화, 즉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뭐야? 더 행복감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대충 찾은 것 같아요. 그쵸? 위에서 value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value라는 단서를 찾는다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기반으로 글을 썼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위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reframing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야 되니까 일반은 아니라 rethink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